채권자가 경매로 넘긴다고 결정하고 실제 경매로 넘기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부터 개인의 생각 개인 파산 상담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분이 개인의 생을 진행할 때 얘기입니다. 이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생을 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의 생 들어가셨으니 당연히 대출은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새로 살 집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을 하는데 현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개인의 생을 알아보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보대출, 근저당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일단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담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근저당권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저당권은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은행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갚았을 때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의 생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생에 들어가도 경매에 넘기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거나 또는 경매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생에 들어가면 당장은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매 중이던 부동산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 결정이 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채권자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가 후가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넘길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로 넘긴다고 결정하고 실제 경매로 넘기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채권자가 경매로 넘기고 어떤 채권자가 경매로 넘기지 않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로 1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경매를 진행합니다. 담보부 채무를 잘 갚겠다고 해도 1금융권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겠다고 해도 계좌를 막아버리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이 나면 경매를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2, 3금융권의 경우는 경매로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했지 100%는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 마음입니다.
이상금융권은 어차피 집은 나중에라도 경매로 넘길 수 있으니 이자라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금융권은 이런 것 없이 바로 경매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상금융권도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금융권의 경우 개인의 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통은 내부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금융권의 경우는 가능하시다면 이상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물론 대출을 받으려는 이상금융권에서 개인의 생 들어가도 경매로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금융권도 약정한 이자 또는 원금까지 갚기로 하셨으면 원금까지 개인의 생 진행과는 별개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금융권도 경매로 넘기지 않는 것이지, 이자 또는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개인의 생을 하게 되면 최저 생계비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부동산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임은 확실합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꽤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간에 더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특히 별채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쉽게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경매 여부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개인의 생을 진행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